옛날 이야기, 그냥 아이들 잠재울 때나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 안에 바로 우리 각자의 깊은 진실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림 형제의 동화 방앗간 쌤의 닉시를 가지고 우리 내면의 지도를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세요. 이게 그냥 옛날 동화 해설이 아니라 어쩌면 바로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같이 한번 그 여정을 떠나보시죠. 이 동화가 진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생각하는 이 의식적인 마음,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대하고 깊은 무의식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 싸움은 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야기는 한 방앗간 주인에게서 시작돼요. 한때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완전히 절망의 늪에 빠져버린 인물이죠. 바로 이 텅 비어버린 마음, 이 결핍감이 무의식의 아주 위험한 유혹에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그가 마주친 존재가 바로 닉시입니다. 켈트족이나 게르만 신화에 나오는 물의 정령인데요. 이게 그냥 예쁜 요정 같은 게 아니에요. 자연 그 자체의 힘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무의식의 힘을 의인화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닉시,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가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쪽은 우리한테 엄청난 창의력이나 생명력을 주지만 다른 한쪽은 우리를 그냥 집어삼킬 수 있는 혼돈과 파괴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절망에 빠진 방앗간 주인의 눈에는 과연 어떤 얼굴이 더 잘 보였을까요? 닉시는 바로 이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요. 절박하니까요. 방앗간 주인은 눈앞의 행복에 눈이 멀어서 덜컥 끔찍한 약속을 하고 맙니다. 속으로는 에이 기껏해야 강아지나 고양이 새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정말 비극적인 착각이었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래의 대가는 바로 자신의 미래,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상징하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의 가능성 전체가 무의식이라는 깊은 물속에 저당 잡히게 된 겁니다. 시간은 흐르고 아들은 아주 유능한 사냥꾼으로 자라나서 사랑하는 아내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몰랐죠. 아버지의 그 끔찍한 약속이 자기 운명에 얼마나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지를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치 운명처럼 신비로운 사슴 한 마리가 그의 앞에 나타나요. 근데 이 사슴 그냥 평범한 동물이 아니겠죠. 바로 닉시가 보낸 거예요. 그를 무의식의 세계, 즉 약속의 장소인 그 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던 거죠. 결국 사슴을 잡은 그는 피 묻은 손을 씻으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바로 그 금지된 샘에 손을 담그고 맙니다. 바로 그 순간 닉시가 물속에서 나타나 그를 확 끌고 들어가 버려요.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 무의식의 세계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순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남편이 무의식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내에게로 넘어옵니다. 그녀는 절망에 주저앉지 않고 꿈에서 받은 계시를 따라서 남편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요. 이제부터는 이 아내의 싸움인 거죠. 그녀가 도움을 청하러 간 곳에서 만난 존재가 바로 지혜로운 노파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태모 원형의 긍정적인 면을 나타내요. 모든 걸 파괴하려는 닉시와는 정반대로 혼돈에 빠진 의식을 돕고 길을 알려주는 무의식의 지혜로운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노파가 세 가지 황금 도구를 주는데요. 이게 그냥 마법 아이템이 아니에요. 각각이 심리적인 회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단계를 상징하거든요. 첫 번째, 황금 빗으로 머리를 빗는 행위. 이건 막 뒤죽박죽 엉켜있는 생각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걸 의미해요. 그랬더니 남편의 머리가 보이죠? 두 번째는 황금 필이에요.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자 이번엔 상반신까지 나타납니다. 이건 흩어져 있던 감정들을 하나로 모아서 조화를 이루는 단계고요. 마지막, 황금 물레로 실을 잡는다. 이 모든 노력을 통합해서 내 운명을 새롭게 내 손으로 직접 짜나가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마침내 남편의 온몸이 드러나죠. 아내의 이런 노력으로 남편이 드디어 물 밖으로 거의 다 빠져나오려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걸 빼앗기게 생긴 닉시의 분노가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거대한 홍수가 모든 걸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무의식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압도적인 공격이에요. 지금까지 애써서 쌓아올린 모든 의식적인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인 거죠. 이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은 정말 무력해 보이잖아요. 대체 어떻게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변화였습니다. 노파의 도움으로 남편은 개구리로, 아내는 두꺼비로 변신하죠. 이게 무슨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한 필연적인 심리적 적응인 겁니다. 의식의 세계인 땅과 무의식의 세계인 물, 이 양쪽 모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 양서리로 거듭나는 거죠. 홍수가 끝나고 나서 둘은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서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자 양치기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 길고 긴 분리의 시간,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별화 과정에 해당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전처럼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가 오롯이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나중에 진짜 동등하고 온전한 관계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각자가 완전한 개인이 되는 정말 필수적인 시간인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재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 남편이 무심코 그 황금피리를 불어요. 그러자 그 멜로디가 두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감정의 기억을 확 깨우는 겁니다. 겉모습은 변해서 몰라봤지만 함께 공유했던 그 감정을 통해서 서로를 다시 알아보게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재회는 그냥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는 그런 해피엔딩 그 이상이에요. 이건 흩어지고 분열되었던 종신이 마침내 성공적으로 하나로 통합되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이 모든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의식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분리되었다가 각자 온전한 개인으로 성장하는 개별화의 시간을 거치죠. 그리고 이성적인 눈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 서로를 다시 재인식하고 마침내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내면의 두 원리가 하나로 통합되는 겁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 동화는 그냥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이 어떻게 심리적인 온전함을 찾아가는지 그 여정을 담은 하나의 완벽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어요. 이 동화라는 지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춰봤을 때 여러분은 지금 이 여정의 어디쯤에 서 계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